네, 안녕하세요. 오늘 K뷰티로 해외를 물들인 데이지크의 비법 세션에서는 인디뷰티의 강자 데이지크가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색조 메이크업 시장을 접수한 비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포브스 코리아 선정 2030 파워 리더이자 인플루언서이신 데이지크 연정미 대표님과 그리고 해외사업부 서주희 과장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두 분. 네, 먼저 두 분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색조 브랜드 데이지크 대표 연정미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지크에서 아마존과 영어권 해외 사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서주희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데이지크는 단기간에 색조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굉장히 탄탄히 다지고 있는 것이 놀라운데요. 스킨케어 브랜드 바이에콤에 이어서 색조 중심의 브랜드를 론칭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코덕이기도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던 색조 시장에 아쉬웠던 부분을 좀 해소를 해주면은 좋은 제품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갈증으로부터 탄생했던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면서 편 전략들이 지금의 데이지크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큰 그림에서 브랜드 성장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제품 자체와 이제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자마자 써보고 싶게 만드는 제품, 그리고 써봤을 때도 이제 제품에 만족하게 된다면 이제 색조 시장은 더 팬을 쉽게 유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대, 그리고 패키지, 제품의 질까지 이제 만족시키게 되면서 이제 팬분들을 더 쉽게 만족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탄한 제품을 기반으로 아마존에 입점을 해주셨는데요. 아마존 입점을 처음 결심하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아마존은 저희 브랜드를 쉽게 접하고 여기서 매출이 일어날 경우에 해외 시장에서도 승산이 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 브랜드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다른 제품을 검색해 보다가 노출 구자나 광고로 저희 데이지크를 접하면서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해외 국가 소비자에게 비춰줬을 때 제품에 반응하는가를 한번 보고 싶었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마켓플레이스로 처음 입점을 해서 어떻게 확장을 하셨나요? 네, 저희는 먼저 일본 마켓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카테고리 랭킹 1위를 여러 번 달성하고 또 높은 광고 효율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미국 마켓까지 확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소비자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따른 브랜드 전략에도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일본 마켓에서 미국 마켓으로 확장을 결정하면서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현지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다인종을 아우를 수 있는 외국 모델들과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색조 제품의 경우 피부색에 따라서 발색이 완전히 다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 사진만 보고 구매 결정을 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한국인 모델 사진이 아니라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모델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더 어필할 수 있는 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를 통해서 주력 제품을 선정하고 컬러 베리에이션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런칭 초반부터 좀 집중적으로 내부 광고를 했는데요. 회사 내부의 감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로 주력 제품을 선정해서 여기에 미국에서 인기 있을 컬러를 추가 개발해서 빠르게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주력 제품의 광고 예산을 집중했기 때문에 좋은 매출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주력 제품을 선별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마존에서 혹시 데이터를 통한 인사이트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툴이 있을까요? 네, 최근 오픈된 기능 중에 상품 기회 탐색기 툴을 요즘 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메뉴바에서 성장 카테고리 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검색어나 AC를 검색하시면 관련 있는 상위 제품들의 클릭 수나 평균 가격, 그리고 고객 리뷰나 랭킹 같은 점들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특히나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경쟁사를 선정하시려는 셀러분들에게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위 클릭수를 보유하고 있는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나 리뷰 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해당 경쟁 제품들을 가지고 스폰서드 프로덕트 캠페인, 그러니까 아마존 검색 광고를 설정하시면은 트래픽을 많이 가져오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전략들이 좀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데이지크가 지난 프라임데이에도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셨다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아마존을 통해서 이룩한 성과를 간단하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올해 2월 달에 미국 마켓에 처음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 5개월 만인 프라임데이 때 일매출은 평균 대비 3.300% 성장했고요. 아이섀도우와 블러시 같은 경우는 전체 카테고리 랭킹 3위와 5위를 달성했습니다. 3위와 5위라니 정말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브랜드에도 여러모로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북미 시장 오프라인 채널을 확장하기 전에 아마존을 통해서 제품 인지도를 좀 형성하고자 하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 최대 이커머스 사이트 중 하나인 아마존에 입점해서 상위 랭킹을 달성하게 된다면 수억 명의 활성 고객에게 제품을 노출할 수 있는 홍보 효과와 또 대형 리테일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저희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이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프라임데이 때 성과를 가지고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데이지크를 더 각인시킬 수 있었고 또 오프라인 채널 확장 시 되게 도움이 되는 레퍼런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다뤄주셨는데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는 브랜드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인디 브랜드로서 짧은 시간에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데이지크가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아마존 내부 그리고 외부 채널을 활용하셨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마존 내부 마케팅 전략과 외부 마케팅 전략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사실은 아마존 외부 광고보다 내부 광고가 확실히 구매 전환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지크는 비즈니스 크기를 키우기 위한 관점에서 외부 광고와 내부 광고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부 광고를 통해서 많은 유저 모수를 늘려나가고 해당 유저가 아마존으로 유입되었을 때 내부 광고를 통해서 리타겟팅하여 구매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고정 매출을 점점 늘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프라임데이 때 엄청난 성과에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아마존 내부 외부 마케팅을 적절히 잘 활용해 주신 점도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됐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존 내부에서 고효율 키워드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아주 특별한 롱테일 키워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광고를 생성하셔서 주기적으로 좀 더 관찰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좀 효율이 낮은 키워드를 걸러내고 나면은 결국 남는 것이 우리 브랜드만의 고효율 키워드가 될 테고요. 또 특히나 성수기 때 이런 고효율 키워드를 따로 모으셔서 또 별도의 캠페인을 생성하시면 분명히 큰 구매 전환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 주신 것 외에도 내부 광고를 잘 하기 위한 데이지크만의 팁이 있다면 있을까요? 저는 고효율 키워드 발굴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우리 브랜드에게 어떤 광고가 좀 잘 어울리는지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데이지크의 경우에는 방어 광고가 효율이 좋습니다. 즉 우리 제품 페이지에 우리 제품을 광고함으로써 고객들이 다른 제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고 또 객단가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광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활발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아마존 광고를 진행하시면서 분명 어려웠던 부분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데이지크의 월별 구매 비중을 보면은 재구매 건수가 신규 구매 건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색조 제품의 경우 비교적 올해 몇 개월 이상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재구매율이 높다는 점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광고를 통해 신규 고객 유치가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규 런칭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객 충성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 신규 고객 수만 늘린다면 재구매율만큼이나 또 매출 성장률이 급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아마존 외부 광고를 진행했는데요. 사실 광고 초반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광고 시작 후 3개월 정도가 지나니 고정 매출이 점점 상승하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신규 셀러분들 중에서 광고를 이미 집행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광고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시간 동안 광고를 집행하시면서 안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시면서 이를 분석하고 최적화하시다 보면은 결국 좋은 매출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존 밖에서의 광고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데요. 대표님, 단기간에 해외 시장에서도 선방할 수 있도록 한 데이지크의 아마존 외부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저희 브랜드 제품을 대중들에게 많이 보여지게 해서 이 브랜드 많이 봤던 브랜드인데 이렇게 알리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제품 시딩을 정말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딩이라고 한다면 인플루언서 분들께 제품을 제공해서 리뷰 컨텐츠를 이끌어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당연히 아직 매출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채널에 저희가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만약에 100만 인플루언서 분 한 명에게 시딩을 할 바에는 10만 인플루언서 한 명한테, 10명한테 이제 시딩을 하자. 이런 전략을 펼쳐서 좀 많은 분들에게 전략적으로 노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딩을 하는 인플루언서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도 있으셨을까요? 이제 인플루언서 콘텐츠 퀄리티뿐만 아니라 인터랙션 효율을 보고 있어요. 이제 단순히 팔로워 수가 많은 기준이 아니라 저희 브랜드와 어느 정도 결이 맞아야 효율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브랜드를 접한 분들이 데이지크 브랜딩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해당 국가들의 최적화된 방법의 SNS 채널을 만들어서 제품을 알리고 소비자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금 저희 트위터 팔로워가 12만 명 정도 되는데 한국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 트위터 팔로워가 지금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12만 명이라니 굉장히 놀라운 숫자네요. 여러 소셜 미디어 채널도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데이지크를 담당하면서 콘텐츠 퀄리티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 느꼈는데요. 브랜드 그리고 제품 홍보 콘텐츠는 좀 어떻게 제작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소비자분들과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 SNS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신제품 런칭 전에는 사전 홍보 콘텐츠를 업로드함으로써 기대감을 형성해 놓고 런칭과 동시에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홍보 콘텐츠들로 이목을 끌고 있어요. 또한 요즘은 온라인상의 다양한 정보와 리뷰들이 넘쳐나서 소비자분들이 워낙 본인의 피부톤에 어울리는 색조를 잘 알고 계시고 꼼꼼하게 제품을 고르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발색 정보, 제품 리뷰, 메이크업 룩 정보를 콘텐츠화해서 소비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색조 브랜드이다 보니까 비주얼 면에서 가장 집중하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또 소비자 반응을 더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기브어웨이 이벤트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높였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기브어웨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브랜드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벤트 콘텐츠에 많은 소비자가 참여하면서 채널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컬러와 패키징에 대한 반응도 살펴볼 수 있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들이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추천하는 입소문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인스타그램, 틱톡 등 외부 광고에 있어서 좀 느끼시는 트렌드가 있을까요?
앞서서 이제 틱톡 관계자분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이제 숏폼 콘텐츠가 정말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숏폼 콘텐츠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PL 진행 시에도 릴스나 쇼츠 같은 형태로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관련해서도 릴스 광고 도입 후에 기존 광고보다 훨씬 구매 전환율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와 해외 소비자분들은 특성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콘텐츠도 국내 콘텐츠와 좀 차별화를 하고 있나요? 이제 각 국가 해외 소비자에게 인기 있고 친근한 콘텐츠는 정말 그 국가마다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초반에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이제 국내 콘텐츠를 미러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미러링하지 않고 그 국가의 정서에 맞게 모델, 제품 촬영, 디자인을 한 콘텐츠가 반응도가 정말 월등히 차이가 나게끔 반응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모델들과 협업을 해서 피부색에 따른 발색의 차이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콘텐츠가 훨씬 반응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콘텐츠를 내부적으로 생산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계실 국내 셀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내용을 좀 아낌없이 공유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벌써 세션이 이제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데이지크의 아마존 진출 소감과 조언도 또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과장님, 아마존 진출 혹시 후회하진 않으시나요? 처음으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전 세계 시장에서 제품과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바로 아마존이기 때문에 저는 입점을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아마존에 진출하기를 너무 잘했다 하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뭐 뿌듯함, 성취감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올 7월 프라임데이 때 저희 아이섀도우와 블러쉬가 전체 랭킹 3위, 5위를 달성했었을 때인데요. 사실 립 틴트 카테고리의 경우 상위 랭킹에서 이미 많은 한국 브랜드들께서 선전하고 계신데요. 이에 반해 아이섀도우와 블러쉬는 미국과 한국 소비자들의 피부색과 화장법과 같은 시장 특성 차이 때문에 좀 상위 랭킹에서 선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지크가 글로벌 유명 브랜드들 사이에서 전체 랭킹 3위를 달성했다는 사실이 한국 브랜드로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실 셀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을 들으며 이 세션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는 한국 기업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이제 훌륭한 제품을 선보일 채널만 찾게 되신다면 글로벌로 확장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렇게 좋은 연사님들 말씀도 듣고 가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포기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꼭 실행하시고 실천해 나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 글로벌 이커머스 사이트 중 하나인 아마존 입점이 그 시작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디뷰티계의 강자 데이지크의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만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